네, 7시 34분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정치 현안을 놓고 각자 여야, 각자 입장에 따라서 따져봅니다. 이슈 토론, 안형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누가 기침하셨어요? 누가 기침하셨어요? 네. 제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보면 하나는 이제 뭐 지역구 어떻게 나눌 거냐고, 하나는 저 공천 룰 뭐 이런 건데, 그 안형환 대변인 네. 친 김무성계 친박계 갈등이 상당히 크네요, 이제는. 그죠? 네, 예, 생각보다 큰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공천 룰 이것은 파워게임이다, 이렇게 그냥 딱 규결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느 정당이나 선거가 다가오면은 네. 분란이 일어납니다. 네네. 예, 과거 뭐 삼김 시대 제왕적 그 총재가 있던 시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죠. 네. 네, 그때는 공천 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당 대표에게 당 총재에 잘 보여가지고 네. 공천권을 따내느냐. 그때는 속된 말 얼마나 많이 줘서 따내느냐. 이런 문제는 있었지만은 네. 이처럼 공천 룰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제왕적 총재가 사라진 다음의 문제입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야당도 마찬가지고요, 여당도 마찬가지인데 네. 개파 또는 당내 다른 생각을 가진 세력이 있는 한 다음 선거 이후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은 불가피한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것이 국민들 눈뜨게 보이는가 문제죠. 국민들은 추석 지난 다음에 경제 살리기에 올인할 줄 알았죠. 그런 가운데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공천 룰이 뭔지. 네, 이건 네. 정치권에 관심 있는 호사가들의 이야기죠. 네.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오픈 프라이머리가 뭔지 하면 잘 이해 못합니다. 솔직히. 네. 그다음에 만신번호 이해 못합니다. 네. 호사가들의 이야기일 뿐인데, 그러나 이제 어찌됐든 이 룰은 네. 다음에 국회의원들 뽑는 데 매우 중요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들의 생활에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이 룰을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국민들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네.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 뽑을 수 있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국민들도 관심이 많으신 게 하도 요새 이거 시끄러워가지고요. 그러면 자, 김무성 대표 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일단 이제 친박 쪽에서 주장하는 것하고가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안심번호 무슨 국민공천인가 문재인 대표하고 추석 연휴에 만났던 거, 이거에 대해서 친박 쪽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런 가운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우선 추천 지역으로 변형시켜서 김무성 대표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당헌 당규에 있는 대로, 이런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약간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안심번호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뭘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표현이 좀 센데. 네. 첫째는 그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가 만났을 때 그 네이밍, 이름 짓기에 실패했습니다. 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확한 이야기는 휴대전화조사 국민공천제입니다. 네. 그러면은 휴대전화조사를 위해서는 네. 현재 그러니까 그 우리 전화 여론조사는 기본적으로 유선 전화를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근데 유선 전화는 과거에 뭐 이것을 왜곡시키고 누구는 뭐 전화를 뭐 1000대씩 나가지고 받아들인다지. 네. 그래서 민심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네. 대다수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보자. 그러면 예, 그래서 국민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막기 위해서는 결국 안심번호를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건 당연한 기결입니다. 그런데 안심번호가 좋니 안 좋니 문제니는 그건 논외 전혀 상관이 없는 아주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도 잘 모르고 가서 덜컥 만나서 합의한 거 아니요,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제 안심번호제를 네. 그 휴대전화 번호, 제 말한 것처럼 휴대전화 조사 국민공천제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네. 휴대전화 번호보다 안심번호를 이름 위에 올리라고 하니까 그게 됐고요. 아마 뭐 두 번째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네. 오픈 프라이머리는 직접 투표입니다. 네. 국민들이 직접 투표장에 나와서 공천 대상자를 고르는 건데 네. 이건 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야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지 못하겠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자는 그 뜻에
맞추기 위해서는 네네. 직접 투표가 아니면 여론조사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럼 여론조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휴대전화냐 유선전화냐? 유선은 문제 있다. 그럼 휴대전화로 하자. 휴대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안심번호를 채택할 수밖에 없다. 네. 이 기결인데 마지막인 기술적인 부분을 예. 네이밍, 그러니까는 이름을 앞에 짓는 거. 제목으로 뽑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긴 것이죠. 네, 이제 휴대전화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휴대전화를 사용하되 이 여론조사 활동 안에는 임시번호를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그렇죠. 같네요. 자, 그 남이당 얘기지만 박용진 대변인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지금은 새누리당 할 얘기가 많아서 참 좋아요. 아 그래요? 아니 그쪽도 오히려. 만만치 않던데요. 아니 뭐 저희는 뭐 저희들 당의 분란은 분란도 아니죠. 아 요즘 그런가요? 보면. 예. 아유, 그렇지 않던데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연 쪽에 뭐 중도 의원들 모임이라 그럴까요? 통합행동. 민병도 네네. 의원이 어제도 뭐 저 인터뷰 다 그러던데 어떤 걸 하자는 거죠? 아직 그 구체적으로 어떤 뭐 행동에 대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오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네. 다만 이제 이분들 면면을 쭉 이제 보면 국민적인 기대와 이제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일단 박영선 의원이 있고요. 정성호 의원하고 민병두 의원이 있는데 이 두 네. 분은 그 서울과 그 경기 북부의 그 이제 지역구를. 재선 의원들이시고 또 뭐 당 안에서 상당히 신망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 또 재밌는 게 이분들은 당이 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거나 분란에 빠지면 네. 당선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아. 하도 불리한 지역이고 접전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네, 네. 당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당연히 가지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전직 의원으로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여기 네네. 있고요. 김부겸 의원도 있고 의원. 김명춘 의원도 있어요. 아, 다들 어떻게 보면 사지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죠. 부산과 부산과 네. 대구 그리고 이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인천시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네.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네. 당이 좀 단합해서 어떤 기본 체력을 좀 잘 만들어줘야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당선될 수 있는 분들이라서 네네. 그러니까 당의 기본적인 단결과 통합을 요구하고 요청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분들이세요. 예, 그리고 그런데 네. 결국 이제 요구하는 게 저 빨리 통합 전당대회를 열자. 그 통합 전당대회를 연다는 건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고 새로운 지도부가 공천 룰이나 공천권 행사하게 하자 이런 뜻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 기자들이 떠올리는 거는 네. 2012년 선거 직전에 손학규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하고요. 네. 바깥에서 이제 이해찬 의원을 중심으로 했던 혁신과 통합이라고 하는 그 아. 단체가 같이 통합을 해서 그 민주통합당을 결성을 하고 네. 한명숙 대표를 선출해서요. 그게 아마 네. 1월달, 2월달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 통합전대회를 치러서 거기서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선출해서 공천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러한 얘기를 아. 이제 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한데 네.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국민들과 지지층에 좀 단결하라고 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네. 당은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하면서 나간 천정배 의원이나 네네. 또 뭐 정말 그 맹렬한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박주선 의원이나 네. 박준영 전 지사 이런 분들도 다시 돌아와서 네. 그 통합전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 얼마나 수긍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네. 하는 좀 궁금함은 있어요. 이제 박영선 의원의 말씀이 네. 빅텐트를 전체 치자는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전체 다른 뭐 통합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들과 꼭 합의를 이룬 내용인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네. 그 박지원 의원이 뭐 제일 바람직한 게 통합 전당대회지만 이 사람들 다 모으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박지원 의원은 탈당은 안 한다는 얘기인가요? 탈당 의사가 지금 없다 뭐 이건 분명히 예. 하시는 것 같고요. 네. 싸우더라도 안에 남아서 싸운다. 네. 이 그러나 말씀이시고. 100% 출마한다 그런 얘기시죠. 네. 자, 뭐 두 분이 서로 얘기해 보세요. 우리 당이 더 낫다, 저 당이 더 낫다, 뭐 칭찬할 아니 수 뭐 있으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내 네. 분란 문제에 있어서 더 낫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네. 저희는 그야말로 공천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네. 그냥 그 대개 의원들의 여러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네. 하는 건데요. 여당의 경우는 이제 어쨌든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축으로 네. 들어서고 있다고 하는 게 큰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게 뭐 저 우직근 소리가 뭐 대들보 부러지는 소리까지 날 정도니까 예. 문재인 저희가 뭐 어디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탈당하고 당적 갖지 말아라, 뭐 공천에서 손 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안영한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선거 때가 되면은 네. 야당에서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 네.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탈당을 주장해왔던 게 뭐 그런 이야기죠. 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열린 우리당,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시절, 여당이던 네. 시절, 지금 야당이 여당이 시절이죠. 그때도 또 마찬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당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하라고 하면은 아마 그때 문재인 대표가 무슨 소리냐라고 반응했던 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입장이 바뀌어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더 무서운 건 네. 자기 당 내에서 네. 탈당을 한 말이 나오는 것이 이제 무서운 이야기죠. 방금 김영삼 대통령에게 이해창 총재가 당시 네. 탈당이라 하는 것처럼 이게 무서운 이야기지. 야당에서 한 말은 기사의 가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단, 네. 이 문제는 이제 탈당의 이야기 할 때 정부 여당 국가를 운영하는 차원에서 크게 한번 생각을 야당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현재 대통령이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여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그렇죠. 않으면 제1당일 뿐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함께 당정회의를 한다는 데서 국가를 이끌어 나가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만약에 탈당하게 되면 여당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국가 운영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큰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아마 문재인 대표 다 아는 겁니다. 알고 그냥 던져본 예. 이야기죠. 이인재 최고위원이 어제 여기 출연해서 아주 강하게 그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나온 영화 같은 친절한 금자씨의 이영애가 배우 이영애가 너나 잘하세요 뭐 이런 걸 서로들 써먹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무래도 저는 안영한 대변인한테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 당내 친박계하고 비박계 해석이 다른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가 이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 간사를 하면서 네. 공천 제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고 같이 논의도 했고요. 네네. 또 우선 추천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논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추천 지역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네. 정말 정치적으로 해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다음에 네. 김무성 대표가 싫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선 추천 지역이란 말을 네.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추천 지역은 정확히 이겁니다. 네. 그 당시 우선 추천 지역을 나오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네. 당헌 당규에 전략 공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게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황우여 대표 이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네.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친박계의 핵심으로 계시는 분들이 이걸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략 공천은 없애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전략 공천 유지하겠다는 명분은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제 공천권을 국민에게 또 상향식 공천이 추세가 되는 상황에서 네. 전략 공천 고집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네.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게 그럼 여성 장애는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네. 이걸 내세우니까 오케이. 그 부분은 동의한다 해서 네. 여성 장애인과 현재의 경쟁이 떨어진 자,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추천지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한 것이죠. 네,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새누리당의 유리한 지역인 강남이나 또 뭐 TK 지역의 우선 추천 지역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쟁점인데. 그럼 불가능합니다. 예, 해당 안 법적으로 된다는 불가능한 게요. 것이. 예, 왜냐면요. 예, 자꾸 그 법조항도 제대로 읽지 않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네네. 공천자가 네. 상대당의 비후보에 비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면 네. 당내 예를 들어서 강남갑에 A라는 후보가 공천했어요. 네. 이분이 새정치연합의 후보에 대해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면은 그 지역을 알겠습니다. 우선 공천할 수 있다는 건데 예. 강남갑에는 어느 후보가 새정치연합 후보보다 경쟁이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네. 대구의 어느 후보가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렇게 지역은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안 된다는 것이 김무성 대표 쪽의 그 비박계. 아니 근데 이건 법적으로도 한번 읽어보면 경쟁력이 현재 떨어진다는 알겠습니다. 것인데 우리 당 유리한 지역에서 경쟁이 현재 네. 떨어질 수가 없는 네, 거예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그 김무성 대표와 멀어지는 입장을 이 두 가지 쟁점에 있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박용진 대변인 그쪽에서는 이제 전략공천 20%는 확보한 상태다. 새정년은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심의하는 그 심의위원장이 지금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아니에요. 그 전략공천에 관련된 위원회는 나중에 별도로 따로 구성을 하고요. 네, 조은 지금 교수가 논란이 안 된 되고 거는 있는 건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라고 해서 네. 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 그래서 하위 20%, 약 네. 25에서 26명 정도의 현직 국회의원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배제시킬 사람을 골라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략공천의 전전 단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예. 그럼 조은 교수가 동국대 그 명예 네. 교수인가가 결정이 아직 안 된 거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근데 뭐 임명은 당대표가 하는 거고 네. 최고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네. 반대 의사가 있어서 강행은 일단 안 하고 접은 것 같은데 그렇다 다른 사람을 찾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직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 주변 얘기는 뭐 자꾸 계속 이제 밀고 가겠다고 하는 거고 네. 이제 비주류의 뭐 의견은 지난 2012년 선거 때 공천 심사위원 아니었냐. 근데 그때 공천 네. 심사가 잘 됐냐. 네. 네. 너무 문재인 대표하고만 친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친노 쪽만 우려들을, 손들어주지 않았냐. 예, 뭐 그런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아직 결정 안 됐다. 선출직 공직자 심의위원회가 네. 조기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는데 예. 비주류 측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에서는 이걸 받지 않겠죠. 그런데 그 약간씩 뉘앙스들이 다른데요. 네. 문재인 대표도 당의 통합을 위한 어떤 조기 선대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긍정 검토 이 정도의 스탠스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건 뭐냐면 조기 선대위를 주장하는 분들 이제 강창일 의원 같은 경우가 네. 좀 그런데요. 네. 그 뭐 당의 어떤 개팔 수장 정도 혹은 뭐 그 중요 인사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뭐 정세균, 김한길, 안철수, 박지원 이런 분들이 다 참여하는 네. 어떤 선대위를 조기에 구성해서 네. 그분들의 의견을 담고 당의 통합을 이뤄내는 방식으로 갑시다. 네. 이 전제에는 뭐가 있냐? 문재인 대표에 대한 거치가 일단 네. 그 대표로서의 자격 인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표도 대표로서 그 적극적으로 구성을 하긴 할 텐데 네. 이 조기 선대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올드보이 중심으로 가게 둘 거냐 네. 이것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인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당 대표의 권한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방식의 통합 예. 조기 선대위가 아니라 당 대표의 권한은 뭐 막강하게 있고 네. 그 통합적인 행보를 그대로 이제 어떤 보여주는 네. 그런 선대위 구성의 뉘앙스들이 그 주변에서 예, 나오더라고요. 비주류 측의 대표 권한을 없애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또 건 그쪽은 아니에요. 그것을 절대 안 요구하고 이런 받아들일 것 같고요. 양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수학 못했는데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분 어려워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려워요 정말. 안영환 전 한나라당 대변인 박영진 전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